예,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이런 땅 사면 망합니다. 예,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부동산 이거 하지 마. 부동산 이거 사지 마. 그 중에 땅, 이런 땅 사면 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피셜 편 다루고 있고요. 내용이 너무 좀 길어져서 잠깐 끊어가는 내용으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죠? 예, 바로 이어갈게요. 이상해. 지분 투자 이런 거. 이거 진짜 개 이상해. 지분 투자. 이런 거, 이거 막 걸러. 지분 투자. 지분 투자 이 네 글자 있으면은 그냥, 그냥 무조건 걸르세요. 무조건 걸러.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 두 말 할 필요도 없어. 사자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지분 투자라고 쓰고 사자라고 읽는다라고 해도 돼요. 지분 투자다. 지주 직접 매매 수수료 안 받는다. 수수료 안 받으면 이거 100% 지주 직접 분양 막 미치겠다 진짜 이런 거 막 토지 분양 분양하는 애들도 자 많이 왔습니다. 이제 13번 가네요. 이제부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입니다. 뭐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땅을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표고차가 있는 땅, 성토와 절토가 필요한 땅을 얘기를 합니다. 전망 좋은 땅을 찾다가 기둥불이 날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표고차가 있는 땅입니다. 자, 일단 성토와 절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토는 표고가 낮은 지방에 흙을 다져서 채워 넣는 땅, 그 행위를 성토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포크레인이 막 흙을 퍼다가 성토를 하고 있죠. 절토는 거꾸로 표고가 높은 곳의 흙을 깎아내는, 쳐내는 행위가 절토예요. 자, 근데 왜 이제 제가 막 기둥불이 날린다고 했냐. 성토와 절토 비용이 상당해요. 이거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 중장비 하루 부르는데 50만 원씩 하잖아요. 차도 뭐 15톤짜리 부르느냐, 8톤짜리 부르느냐, 뭐, 뭘 부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계속 돈이고, 나르는 거 돈, 뭐, 퍼내는 거 돈, 다 돈이고, 그 다음에 매립하는 것도 돈이고, 이 흙도 어디서 갖고 오려면 또 돈이고, 이런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m, 1해배를, 1해배 정도만 우리가 성토를 하느냐, 2해배, 3해배, 막 이 높이에 따라서도, 면적과 높이에 따라서도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지를 보는 사람들은 미리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 대비해서 얘보다 높아야 돼요. 얘보다 낮으면 무조건 성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비용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지역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성토 비용 뭐 이런 뭐 중장비 기계값은 비슷하지만 흙값이나 뭐 이 이동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자기가 땅 살라는 지역, 뭐 강원도, 경기도, 뭐 양평이면 양평, 충주면 충주 해가지고 그쪽 중장비 업체에다가 그냥 문의를 하시면 돼. 내가 이런 땅 지금 한 어느 정도 높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까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견적 받으시면은 바로 이제 그 지역, 그 중장비 업체들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너무 낮거나 이러면 비용 어마어마해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택지 조성을 위한 성토는 다짐 공사를 좀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향후 집안 침하나 붕괴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장기간 걸쳐서 하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장기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막 흙이 귀해 별로 없는 지역이야. 그럴 때는 이제 인근 도로에다가 편말 혹은 플랜카드 같은 거를 제가 나중에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그런 거를 여기다 딱 붙여 놓으세요. 자기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해가지고 뭐 흙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전화번호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또 막 절토하는 사람들이 아우 이 땅 어디다 처리하지 막 이랬다가 지나가다 봤는데 플랜카드에 막 누가 흙 받아준대. 막 그거 보면은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어디다 흙 내릴까요?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원 딱 알려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내려주세요 하면은 공짜로 또 흙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절토를 하게 되면 절개면에 대한 옹벽 등의 보강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 또 중요해요. 50cm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토법상의 개발 행위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없이 임의로 성토 절토 50cm 이상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고요. 형사 고발 떨어지고요. 벌금 처벌 떨어집니다. 근데 참 이런 거 벌금 받고 벌금 처벌 다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싫지만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원상복구.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돼서 미처 생각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표고창 있는 땅 있을 때는 일단 좀 걸러라. 표고차가 큰 땅 이런 것들은 됐죠? 자, 다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 북향 또는 동양 땅.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강원도 어디 두메산골에 스카이브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찾은 동네인데요. 보시면은, 자, 이쪽 동네는 보면은 이렇게 집을 해서 마당도 이렇게 다 남향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 좀 보세요, 얘. 남쪽에 산이 있는, 남쪽에 산을 끼고 있는 그 주변 토지들,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남쪽으로 마당을 낼 수가 없죠. 남향을 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땅들. 부득이하게 다 동향으로 이제 다 집을 지었는데, 체크84라는 부분입니다. 산이나 언덕이 남쪽에 위치해서 남향집을 못 만들 때, 일조량이 적겠죠. 동절기에 난방비 폭탄 맞겠습니다. 습하고 어둡겠죠. 장점도 있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겠죠.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왕 산다면 남향 땅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부동산 없잖아 이런 부동산 컨설팅 하는 애들이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보여주면서 향은 얘기 안 하고 막 좋다고 막 얘기합니다. 마당도 넓고 잔디도 좋고. 그럴 때는 이런 스카이뷰를 이용하셔서 방향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셔라. 됐죠? 다음. 자, 21페이지까지 왔습니다. 3분의 2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좀 더 힘내시고요. 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입니다. 하천 주변 땅이에요. 근데 하천 주변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이제 기상이변으로 잦은 폭우가 되면서 유실도 많이 되고 도로 피해 같은 것도 워낙에 많잖아요. 최근에 임계점도 넘었다는 뉴스가 엊그저께 나오기도 했고 걱정돼요.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주변에는 지하수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묶여가지고 건축 허가 자체가 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천변 땅은 조심하셔야 된다. 건축 허가 안 날 수도 있다.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 자, 피하자, 거르자. 15번이었습니다. 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 16번. 다년생 식물 식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인삼밭, 멋진 나무 있는 땅 이런 것들. 그 외의 체크사항들도 같이 해놨습니다. 다년생 식물, 인삼, 대표적으로 인삼 있죠? 자, 인삼밭을 내가 땅으로 매입했다고 해서 인삼까지 다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삼은 그 기존 재배를 하고 있던 사람 소유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6년근 홍삼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한두 해 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이 농지 같은 거를 매입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멋진 나무 있는 땅, 이런 멋진 나무 땅 있잖아요. 나무값 비싸잖아요. 이런 땅 있는 거 이제 샀는데 알고 보면 얘네들이 임목 등기가 돼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좀 해놨어요. 자, 1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다년생 식물 식재했을 때. 두 번째, 임목 등기가 가능한 수목이 있을 때는, 고가의 멋진 조경수나 과실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된다.
얘네들은 등기부상에 안 나와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컨설팅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들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확인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직접 확인하시기 그러시면 얘네들한테 그냥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소유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니네들 좀 다 확인해줘. 수수료 값 좀 해.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농지. 이런 농지를 이제 사고팔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제가 해놨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한 건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세요. 이 중개인이 있으면 중개인한테 확인하시고, 아니면 그 관청에, 해당 관청에 확인하시면 돼요. 뭐, 농지 임대차 계약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고, 시골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이랑 경계가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경계 측량을 확실히 하고 매수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뭐 매도인은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 있더라도 요거는 좀 하고서 하는 게 좋다. 내가 살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었다면. 자, 이 부분은 아까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 마지막입니다. 17번 고속도로 등 전용도로 및 철로 주변 토지. 자, 고속도로 주변 땅 다 뭐 좋다고 하면서 막 팔아먹어요. 이렇게 막 통합 검색창에 고속도로 주변 땅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이거 캡처 따는 건데, 막 동그라미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화살표 막 해나가면서 막 좋다 어쩌다 막 난리를 쳐놓고 막 최고의 땅이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팔아요. 호재가 많다고 막 이러면서 고속도로 연결된다고. 자, 그런 인간들은 뭐냐? 다 싹 다 그냥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영동고속도로 중에 한 곳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고속도로 밑에 이렇게 좀 예쁘게 생긴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내려가 봤어요. 이렇게 내려가 봤는데 이렇게 막 고추를 좀 심어 놓고 땅이 괜찮고 막 여기 막 하천도 있고 좋아 보여. 그쵸? 근데 이제 봤을 때 여기다 집 지으면 어떨까 이제 막 이렇게 뭐 전기 다 들어와 있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를 좀 확대해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그쵸? 뭐 소음 차단막이나 이런 거 없고 트럭 지나가는데 트럭 윗대가리가 다 보여요. 소음 있겠죠. 아무래도 전용 도로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땅 사실 분들은 뭐 소음 같은 것도 측정을 해보시고 뭐 굳이 사겠다면 말리고 싶지는 않으나 그냥 좀 기왕이면 더 좋은 땅 많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번 챕터 끝났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24페이지까지. 이제 1, 2, 3단원까지 끝나고 4단원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끝났어요. 자, 조금만 힘내시자고요. 안 망하려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야. 자, 나는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나쁜 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꼽는 땅 중에 하나가 바닷가 땅이에요. 뭐 이렇게 물과 접한 땅 이런 거를 좀 많이 꼽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말도 안 돼. 없어서 못 사는 바닷가 땅을 무슨 나쁜 땅이래. 근데 나도 바닷가 땅은 좋아해. 근데 꼭 미리 알아봐야 돼. 무슨 내용이냐. 자, 바닷가 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파도가 심하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해수가 침습되면서 피해가 좀 크다. 당연한 얘기죠. 해풍을 정통으로 맞아서 건물 노후가 좀 빠르다. 아무래도 뭐 염분이 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습기에 취약해서 가전제품이 담아나질 않는다. 그러겠죠? 뭐 제가 아는 분 누구 한 분은 그 TV가 어느 날 안 나와서 바닷가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인데 TV가 안 나와가지고 그 불렀는데 AS 불렀는데 그 기판 뜯어보니까 기판 거기가 녹이 슬었더래요. 그러면서 처음 봤대요. 그 수리하러 그 오신 분도 육지에 있다가 그 수리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 TV
이 AS 기사만 몇 년을 했는데 이 기판이 녹슨 건 처음 봤다고, 기판 바꿔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 다 했죠 뭐. 그러면 TV 기판이 그렇게 녹슬 정도면 오케이. 온난화로 빙하 다 녹으면 땅이 사라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오케이. 하여튼 그래. 이래서 이제 반대한다고. 그래서 나쁜 땅이래. 근데 이거 제가 아는 분의 집이거든요. 협재에 있는 아는 분의 집인데, 저는 이런 거 뭐 백날 첫날 다 한다고 그래도 이런 집 살래? 싸게 나왔으면은 너 가질래?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무조건 살 거예요.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이유가 안 돼요. 자, 이런 이유로 바닷가 땅을 반대한다면 체크남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늘 무너질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웃음을 시전하고 그 땅 삽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이 지금 뷰 좋죠. 이 협재에 있는 지금 펜션으로 쓰고 있는 집인데 제 아는 분 거예요. 이런 땅, 이런 집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야죠. 이거 뭐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카페나 펜션이나 뭐 이렇게 좋게 잘 자기가 쓰면 되지.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지. 무조건 뭐 다 집으로 쓰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자기가 얼마나 최유효 이용 가치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치로 이 땅을 변모시킬 수가 있다면 나는 이런 희소성 있는 땅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땅으로 반대하는 건 나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근데 왜 이제 이 땅을 제가 꼽았냐? 뭘 미리 알아봐야 되냐고 했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닷가 땅은 특화 경관지구에 걸린 바닷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히 이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 경관지구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뭘 좀 지으려고 할 때는 건축 제한이 많고 이 신축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경관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반려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건축이 불가가 돼요. 건축 불가가 되면 최유용이고 뭐고 어쩌고 맹지되는 거잖아요. 바보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땅을 살 때는 업자들 말, 부동산 말만 덜컥 믿고 뭐 평생 바다 조망되는 땅이다, 영구 조망되는 땅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땅을 사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지? 그냥 바다만 볼 거면은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보면 되지 뭐하러 땅까지 사가지고 평생 영구 조망을 해요. 집 지어서 카페 지어서 펜션 지어서 집을 그걸 해야지. 근데 그런 것도 막 얘기 안 해줘 얘네들. 아우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인데 뭐 어떤 경관지구에서 어떤 걸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바닷가 땅 살 때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라.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 안 되면 망한다. 걸러라. 됐죠? 요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 나는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나쁜 땅. 과수원 농장 주변. 뭐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 도시 사람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나는 게, 저도 도시 사람이지만 정말 티를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는 게 막 과수원 나무를 되게 좋아해. 막 탐스럽다 그러고 막 뭐 맛있겠다 그러고. 근데 여기 일하는 분들이나 뭐 농장주나 뭐 안 먹거든요. 왜 안 먹어요?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농약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에 낙과. 요즘 뭐 날씨 안 좋아가지고 낙과 많이 떨어지면 그거 어디 이렇게 다 고이 담아갖고 잘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럼 걔네가 썩으면서 악취, 썩을 때 또 해충, 만만치 않아요. 정말 이 부분 간과하실 수도 있는데, 네, 농약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라. 요 옆에 바로 집을 짓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20번까지 왔네요. 나는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나쁜 땅. 나무가 많은 땅입니다. 자, 나무가 많은 땅이 왜 안 좋으냐를 이해를 하려면
임목 본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가로 열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임목 본수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 나무의 본수나 제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제적에 대한 비율, 백분율로 나눈 거를 임목 본수도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에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구 벌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미관상도 보기 안 좋을 뿐더러 좀 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제한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는 임목 본수도는 50% 미만일 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뭐 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임목 본수도가 빽빽하게 많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심어져 있을 만한 수준의 나무 그루 수가 한 50% 정도가 좀 미만으로,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 심어져 있다 하면은 그때는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근데 50% 이상이면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허가 안 내주면 바보 땅 되는 거야. 또 맹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은 사람들,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임목본수도를 낮추기 위해서 남몰래 밤낮 없이 불법 벌채를 막 했습니다. 얘네들 안 볼 때 막 이렇게 쳐내는 거야. 막 쳐내. 야, 그래서 지자체는 어떻게 했냐. 불법 벌채를 인지했을 때 불법 행위로 인한 원상 회복 명령과 함께 형벌까지 가능하게 했고, 엔드 벌채가 됐어도 과거 벌채 전에 임목 본수도를 적용해서 집 못 짓게 했다. 건물 못 짓게 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막 집 짓고 싶어갖고 이 땅을 사서 막 그랬는데 눈탱이 맞은 사람도 정말 미치겠거든. 죽겠거든. 어떻게든지 이거를 나는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겠어. 이 나무 때문에까지 막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한때는 소나무 재선충 벌레 뭐 이런 해충들을 들여와가지고, 이게 전염병 같은 거거든요. 전염되는 벌레거든요. 이거를 들여와가지고 이게 들어오면은 그쪽 나무를 싹 베어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걸 막 들여와, 암암리에. 그래가지고 부득이하지만 합법적으로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러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합법적인 벌채를 해야지. 그래도 5년이 지나지 아니했을 때에는 벌채 전에 임목 본수도로 적용한다. 결국에 안 해준다 이거거든요. 5년 기다려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눈탱이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5년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그래서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에요. 이들 사이에서는 이 임목에 관한 내용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 가로연 부분, 불법 산지 전용 행위자에게 항공사진은 악몽이 됩니다. 이 항공사진으로 얘네들이 또 이걸 다 보거든. 그러면서 나무 많았네,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불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뭐 바로 실형이니까, 걸렸다가는 뭐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목 관련해서는 각 지역 지자체별로 특색이 강하니까 사전에 확인 과정을 거치시는 게 중요하다. 막 무조건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라서 아예 뭐 임목 본수도를 떠나서 뭐 벌채는커녕 이동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 사실 때는 풍경만 좋다고 막 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히 체크를 하셔라. 됐죠? 그래서 나무가 많은 땅은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나쁜 땅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나쁜 땅, 나홀로 땅.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 그렇게 막 멀리 막 들어갔어. 막
제가 이 반경 측정해봤더니 1km 떨어져서 집 지으신 분이 있더라고. 민가도 없고. 강원도요, 강원도. 어쨌든 뭐 이분은 어떻게 생활하실지 자연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분들, 이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대신 벗어나는 건 좋은데 떠나기 전에 돈은 많이 벌어놔야 된다. 왜 그러냐? 자, 복잡한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 분들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 왜 그러냐? 일단 집을 지으려면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도로 맹지할 때 도로 얘기하면서 3대장 말씀드렸잖아요. 3대장이 뭐였어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게 3대장인데 옛날에는 4대장이었어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 전기가 이 4대장에서 빠진 게 요즘 전기 없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4대장에서 전기 빼고 이제 3대장을 많이 하는데 이 나홀로 땅 오지간은 가게 되면 전기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기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4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고 통신주, 뭐 유선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40m 간격에 하나 세울 때마다 가격 대략 10에서 15만 원 들어요. 여기 1km. 아까 이 집 예로 들면 대충 이제 비용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죠. 전신주 전기선 200m 초과하면은 미터당 5만 원. 아유 뭐 별거 안 되네. 이거 죽음입니다. 2m 넘으면은 미터당이에요. 미터당. 1m에 5만 원씩 끊는 거예요. 1m. 5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100m 초과하면 얼마? 200m 초과. 이거 죽어요. 돈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그게 있고 상수도 이게 4만원. 이것도 무시 못해. 이것도 무시 못하는데 진짜 제일 무서운 놈은 얘예요. 하수도. 여기 보이세요? 미터당 40만. 이것도 이제 지자체별로 그리고 토지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현황 차이가 커서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은 얼마다라고 이거 기준을 못 세워드려요. 이런 것도. 왜냐면 땅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한 40만 원 얘기를 해요. 일반 분들이 땅 사러 이렇게 와서 문의를 하시면 이 정도 감안하세요. 정확한 건 이제 뭐 관청이나 이쪽 이런 거 공사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봐서 견적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죽어요. 진짜 비용이 이거 그러니까 뭐 땅은 싸게 사면 뭐해. 이건 누가 나중에 땅값이 쳐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나홀로 땅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나쁜 땅이다. 나홀로 땅을 살 것 같으면 누가 나홀로 땅 먼저 들어가 놓으면 거기 살포시 옆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라. 그 사람의 방해 안 되는 지역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거 땡겨 써라. 그게 이 팁이라면 팁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집 지을 분들은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집 지을 분들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집 지을 때 비용 같은 거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질문하신 분들 많은데 이제 다룰 거예요. 이런 거 다뤄야지 또 뭐 어차피 제가 체크하는 남자로서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이상 제가 이제 이런 땅 사면 망한다 시리즈 절대 이런 땅 사지 마. 자,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정리가 다 잘 되셨기를 바라고 이 땅 중에 하나라도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그 땅과 관계된 이해관계인들과 적절하고 좀 합리적인 협상을 좀 거치시길 바라는 내용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번외편. 자, 요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획부동산의 수법 찾아내기. 요건 제가 지속적으로 다룰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자,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요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은행 이름을 좋아해요. 얘네 신한, 우리, KB, 막 코리아, 한국, 경매, 법원, 부동산, 뱅크, 옥션, 지분, 소액투자.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옥션.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얘네들 회사 이름이야. 얘네들 회사가 막, 이 중에 막 섞여 있어요. 신한 법원 옥션, 우리 경매 부동산, KB 코리아 경매, 이런 식으로 막 이것만 엎어치고 매치고 막 섞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뽑아가지고 막 이름을 막 지어. 이걸로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이름 들어간 부동산 업체 명함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셔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정신 박힌 부동산 업자치고 이런 거 잘 안 써요. 왜냐면 기획 냄새 나거든. 아주 그냥 지저분 더러운 냄새 나거든. 근데 기획 애들은 이 이름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이 이름을 쓰면은 왠지 약간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신뢰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막 법원을 얘기해. 경매를 얘기하네. 막 싸게 한다고 그러네. 신한 우리 KB, 왠지 막 금융권에 막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막 부동산 하면 전문가들 같고, 뱅크 막. 그러니까 기획은 막 이런 이름들을 못 버려. 난 정말. 근데 일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쓰면 사짜 냄새 나갖고 쓰라고 해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이름을 한 2개 이상, 이 막 명함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걸러라. 좀 걸러라. 됐죠? 또, 요 밑에 건 뭐냐면, 이거 얘네들이 광고에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광고에 진짜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좀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좀 해놨는데, 이분 다 아는 분이죠. 누군지. 막 그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다 털어서 땅 한쪽이라도 사둬라. 이거를 기획애들이 너무 좋아해. 진짜. 이거를 막 자기네 막 어디 광고마다 하는 말마다 다 이 사진이 막 다 들어가. 이 작가님은 과연 자기가 한 말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 지금 쓰이고 있는지는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애들이 정말로 이 사진,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홍보 문구나 홍보물에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보시면 걸러라. 됐죠? 그리고 요것도 되게 신박해요. 요게 뭐냐면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호화 사무실 구입해서 못 쓰는 땅 싸게 구입한 다음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판매 조직 구축한 다음에 시가보다 수십 배씩 비싸게 팔고 폐업후에 다시 영업하고, 이게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이래. 맞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이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이거를 다 올려놨어. 기획부동산 애들이 이 작가님 사진 밑에다가 이거를 해놨어. 그리고서 막 이런 걸 광고해. 자기네들은 이 기획이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된 수법을 쓴다는 거지.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런 걸 써놓고 자기네들은 기획이 아닙니다 해놓고 막 이런 글씨 막 3개 막 다 들어가는 걸 써놓고 막 영업을 해. 웃기죠? 정말 엄청난 애들이에요. 얘네들 정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많이는 아니고 몇몇을 봤지만 진짜 어마어마해요. 내공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 사람 정말 그게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자, 이거는 전형적인 광고 수법입니다. 자, 뭘 걸러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 자연 녹지 일단 이상해. 단필지 75평 소형 이상해. 지분 투자 이런 거 이거 진짜 개 이상해. 지분 투자 이거 막 걸러. 지분 투자 이 네 글자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걸르세요. 무조건 걸러.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 두 말 할 필요도 없어. 사자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지분 투자라고 쓰고 사자라고 읽는다라고 해도 돼요.
지분 투자다. 지주 직접 매매 수수료 안 받는다. 수수료 안 받으면 이거 100% 수수료 안 받으면 됐죠? 역세권 걸르세요. 여기도 보시면 뭐 역세권, 그린벨트 뭐 볼 필요 없잖아요. 뭐 고속도로 주목하라. 지주 직접 분양 막 미치겠다 진짜. 이런 거 막 토지 분양 분양하는 애들도 아셨죠? 예. 또 갑자기 이렇게 막 더워지네요. 예. 소액 투자 받아갖고 이거 해먹는 진짜 이 나쁜 놈들이야. 소액 투자 받아가지고 소액 투자 받는 사람들 거를 걸으세요. 뭐 입찰금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입찰금이 왜 들어가? 경매할 때는 입찰 보증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매하는데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아니면 진짜 사기꾼 애들이에요. 지분 투자 여기도 나오죠? 단필지 뭐 택지지구와 자, 이런 게 수법이니까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 영상을 한 분이라도 보시고 이런 수법에 안 걸렸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되게 뿌듯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번외편이었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같이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도 좀 실무적인 내용으로 가르쳐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늘 좀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동산 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반 지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널리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이 제 토지 강연 자료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약간 이제 편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용으로 좀 편집을 한 거고, 지금까지의 제 영상들은 무단 불법, 무단 복제, 무단 배포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아무 곳에나 다 가져가셔서 아무렇게나 뭐 재배포 혹은 뭐 고쳐서 다시 뭐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뭐 저작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사항은 전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공유를 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막 퍼가세요. 저는 기획부동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눈탱이 치는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광고에만 혈안이 된 그것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들을 저격하고 부동산 허위 광고를 팩트 체크하는데 힘을 쏟아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 영상 뭐 이렇게 이쪽에 제가 그냥 몇 글자 남겨놨는데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끊고 이제 다음 영상 뭐 찍을지 내용만 잠깐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언오피셜이었던 부분, 이런 땅 사지 마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 부분들이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추후에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시간만 최종 1시간 30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편집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과 없이 그냥 넣어서, 좀 길고 장황하더라도 넣어서 편집을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은 좀 보시는 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